밥 한 끼가 오후 2시에 눈빛을 바꾼다는 말, 과장처럼 들리죠? 우리 세대는 점심때 도시락에 달걀 프라이 하나 올라가면 그날은 잔치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소박한 한 끼가 뇌와 마음을 바꾼다는 걸요. 영국과 미국의 학교 급식 연구에선 비만 감소와 오후 수업 집중 개선 경향이 반복 보고됐습니다. 영국에선 공공데이터 기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연령대에서 아동 비만이 약 1.5%피 감소했고, 미국은 무상급식 확대 학교들에선 결석과 결식 감소 경향이 보고됐고, 교실에서는 오후 2시 집중력이 뚜렷하게 높아졌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다가 이런 제목을 발견했어요. 밥 한 끼가 뇌를 바꾼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밥은 배를 채우는 건데 머리까지 바꾼다니 말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고는 웃음이 멈췄어요. 영국도 한국식 급식 모델을 참고해 무상급식을 확대했는데 아이들의 체질량 지수와 비만율이 낮아지고 결석이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부 지역 연구에서 수업 참여도와 성적이 향상됐다는 결과도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균형 잡힌 급식을 먹은 아이들의 오후 2시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관찰이 반복 보고됐습니다. 졸음이 사라지고 수업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순히 배만 채운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제 손주가 옆에서 태블릿을 보며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봐요. 미국 선생님이 우리 급식 보고 깜짝 놀라는 영상이에요. 화면 속에서 금발의 여교사가 한국 급식 사진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우린 점심에 피자 한 조각이 전부인데 여긴 반찬이 6가지나 돼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순간 교실 가득 퍼지던 김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그땐 부끄럽던 냄새였는데 이제 세계는 그 냄새를 건강의 향기라 부르더군요. 이어서 뉴스위크 기사였는데 그 교사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치, 나물, 국, 생선, 불고기까지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에요? 저는 그 표정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우리에겐 당연한 풍경인데 바깥에서 보면 신기한 일이었나 봅니다. 손주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우리 학교 급식도 이래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과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영국 가디언은 한국의 무상급식을 두고 아이들이 배를 채울 뿐 아니라 국가가 식재료를 책임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해 특별할 것 없는 일인데 밖에서 보면 부러운 제도였던 겁니다. 어버디라는 매체에서는 더 놀라운 사진이 나왔어요. 어느 학교 급식에 랍스터가 올라온 거예요. 저도 이건 농담이겠지 했는데 실제로 특정 기념일에 나온 일회성 메뉴였습니다. 외국 언론이 한국 급식을 처음 주목할 때는 반찬이 6가지나 된다, 랍스터까지 나온다 같은 메뉴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취재하고 나서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화려한 메뉴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는다. 학교 안에서 직접 조리해 따뜻한 음식을 제공한다. 학부모가 언제든 식재료 원산지와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3가지를 본 해외 기자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급식의 강점은 메뉴가 아니라 보편성과 현장, 조리와 정보 공개라는 시스템에 있다. 외국 네티즌들 댓글이 가관이었어요. 우리는 종이 같은 빵하고 묽은 수프뿐인데 랍스터라니. 한국으로 전학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냥 부러워만 하던 외국 언론들이 갑자기 진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급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면서요. 외국 기자가 직접 한국 급식실을 취재한 기사도 봤어요. 처음엔 김치 냄새에 코를 막으며 웃더니 며칠 뒤엔 누구보다 먼저 줄을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또 웃음이 났죠. 하지만 웃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밥 한 끼가 아이들을 바꿀 수 있을까?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때는 도시락이 전부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뉴스로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외국 언론들이 계속 한국 급식을 다루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제도다라는 표현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제 저도 궁금해졌어요. 밥 한 끼가 정말 아이들의 뇌를 바꾸고 미래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 급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비웃으며 바라보던 한국 급식을 이제는 따라하려고 합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은 최근 보편 무상급식, 현장조리, 지역 식재료 같은 공통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사례를 비교해서 정책적 교훈을 제시하고 있어요. 뉴스위크에서는 미국 교사가 한국 급식과 자국 급식을 비교한 사례를 다뤘는데 우리는 점심에 피자 한 조각이 전부인데 한국은 반찬이 6가지나 된다는 내용이 화제가 됐죠. 영국 가디언은 급식의 교육적 측면을 강조했어요.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식사 예절을 배우고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교육 과정이라는 관점이었죠. 실제로 일부 유럽 학교들에서 한국식 급식을 실험적으로 도입해보니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개선됐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각국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급식이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 점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도시락통에 눌어붙은 밥알, 시큼한 김치 냄새가 교실에 퍼지면 얼굴이 빨개져서 얼른 뚜껑을 닫았죠. 그때는 김치 냄새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거든요.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무상급식의 시작점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밥이 머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과학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나라 연구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아동 비만을 줄이는데 기여한 결과가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에선 보편 무상급식 노출 아동의 비만이 25%포인트 감소했고 미국 CEP 참여 학교도 2.4%포인트 감소가 관찰됐어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급식의 질에서 찾았습니다. 해외 평가 연구에 따르면 한국식 급식 모델을 참고한 무상급식은 결석 감소와 학습 참여 개선과 연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연구자료에서도 이런 효과가 확인됐죠. 단순히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영양 공급이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점심 후 꾸벅졸음, 그건 피곤이 아니라 혈당 신호라고요. 그래서 메뉴가 중요합니다.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식사가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 적정한 당분과 지방을 제공해서 혈당 변동을 완화하고 오후 집중을 돕는다는 것은 영양학과 생리학의 일반적인 근거로 뒷받침돼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해조류가 아이들의 집중력과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죠. 김치 한 조각을 먹기 전과 후 아이의 노트 필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관찰한 내용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손주가 다니는 학교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전학 온 아이가 있었어요. 처음엔 우리 급식을 거부하더라고요. 김치도 안 먹고 나물도 안 먹고 그냥 밥만 먹었죠.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다른 반찬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2달째엔 김치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게 됐어요. 전엔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했는데 이젠 끝까지 집중하더라고요. 선생님 목소리에 신기함이 가득했어요. 국내 대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영양학과 실험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서구식 급식을 먹던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6개월 동안 관찰했어요. 한 그룹은 계속 서구식을, 다른 그룹은 한국식 급식을 제공했죠. 결과는 한국식 급식을 먹은 아이들의 혈당 변화가 훨씬 안정적이었고 오후 수업 집중도도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뇌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건 바로 혈당의 안정성입니다. 피자나 햄버거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이때 아이들은 졸음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면 오후에 집중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반면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식 급식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서서히 내려가게 해서 오후 수업까지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후 졸음은 혈당 급락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차이가 확연해요. 우리 세대가 고구마 하나로 버티던 오후 2시와 지금 아이들의 혈당이 안정된 오후 2시를 비교하면 말이에요. 그때는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끝까지 또렷한 눈빛을 유지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양학의 힘이었던 거죠.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장, 뇌, 축을 통해 정서와 인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여러 연구가 제시하고 있어요.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이것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어요. 매일 다른 반찬을 먹으면서 여러 감각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안정적인 혈당, 충분한 단백질, 발효식품과 채소 섭취. 이 세 가지가 오후 2시 집중을 지켜주는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생 건강이었습니다. 영국의 장기 추적 연구가 이를 보여줘요.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70대에도 인지 기능을 오래 유지한다는 결과였거든요. 연구를 이끈 전문가는 어린 시절의 식습관이 평생의 건강 패턴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더 중요하죠.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이야기예요. 3학년 민수는 전형적인 편식쟁이였어요. 집에서는 라면과 치킨 너겟만 먹고 채소는 절대 입에 대지 않는 아이였죠. 어머니는 매일 전쟁을 치렀다고 해요. 민수야, 브로콜리 하나만 먹어봐. 싫어요. 냄새나요. 담임 선생님 말씀으로는 민수가 처음 2달간은 급식 시간이 고역이었다고 해요. 나물은 쳐다보지도 않고 김치는 옆으로 밀어놓고 밥과 국물만 먹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먹고 나가도 혼자 앉아있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어요.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긴 거였죠. 어떤 날은 김치를 젓가락으로 찍어서 혀에 살짝 대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치 한 조각을 통째로 입에 넣었어요. 선생님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얼굴을 찡그렸지만 뱉지는 않더라고요. 3개월째부터 민수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어머니가 놀라셨다고 해요. 민수가 엄마, 학교에서 먹은 시금치 나물이 맛있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똑같은 나물을 해줬더니 정말 먹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성적 변화였어요. 1학기에는 저조했던 민수의 성적이 2학기에는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설명이에요. 오후 수업 때 조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했는데 이젠 끝까지 집중하더라고요. 이렇게 편식을 극복하며 성적이 오른 아이도 있었지만 또 다른 아이는 건강 문제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학교 사례입니다. 4학년 수연이는 아토피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이었어요. 부모님은 늘 걱정이셨죠. 다른 아이들처럼 못 먹으니까 영양 부족이 될까 봐 항상 불안했어요. 영양 선생님이 수연이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어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따로 빼고 수연이가 먹을 수 있는 대체 음식을 준비해줬어요. 처음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음식을 먹는 게 부끄럽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수연이만의 특별한 밥상이라고 표현해주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더래요. 6개월 후 수연이의 아토피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됐어요. 소아과 의사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스트레스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수연이 어머니의 말이에요. 아이가 급식 먹는 게 즐거워지니까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하게 됐어요. 성격도 밝아졌고요.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변합니다. 집중력이 달라진 아이도 있었죠.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ADHD 진단을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평소엔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급식 시간만큼은 끝까지 조용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씹는 행위 자체가 안정감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이나 나물 같은 음식을 조금 더 주었더니 오후 수업 집중력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30년 경력의 교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식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밥 한 끼가 아이들의 눈빛을 바꿉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알려주던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는 지혜를 과학이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 뇌, 축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어린 시절의 건강한 식습관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급식은 아이들의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숟가락이 편식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집중력을 붙잡아줬습니다. 밥 한 끼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급식 기억을 들려주세요.
급식이 아이들만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노년기 인지 건강과 식사는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특정 메뉴나 발효식품만으로 치매 위험이 얼마나 변한다는 식의 수치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대신 주목할 건 행동적인 측면이에요. 요리를 하고 가족과 대화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 자체가 인지 자극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희 이웃에 사시는 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8세인데 5년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걱정했죠. 그런데 할머니에게 특별한 변화가 있었어요. 손주가 다니는 학교에서 조부모 급식 체험 행사를 했거든요. 할머니께서 처음 학교 급식을 드셔본 날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맛이 자꾸 생각나네. 된장찌개가 우리 때와는 달랐어. 더 깔끔하고 맛있더라. 그날 이후 할머니는 손주에게 급식 메뉴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뭐 나왔니? 어떤 반찬이 맛있었니? 손주와 급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할머니의 소중한 일상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직접 요리를 시작하신 거였어요. 손주가 학교에서 먹은 시금치나물이 맛있었다고 하면 할머니는 시장에 가서 시금치를 사와서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이거 맞니? 학교 것과 비슷하니? 할머니의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6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보통은 점수가 떨어지거나 유지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향상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리를 하면서 재료를 선택하고 순서를 기억하고 맛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손주와의 대화가 사회적 자극을 줘서 인지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주방이 곧 운동장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재료를 고르고 순서를 기억하고 손맛을 조절하는 그 시간이 뇌를 깨웠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는 더 심각한 경고를 던졌어요.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한 그룹은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2.7배 높았지만 전통적인 발효식품과 자연식품을 주로 섭취한 그룹은 위험이 61% 낮았다는 거예요. 2.7배 대 61% 감소. 이 극명한 차이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서울의 또 다른 사례도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82세 이 할머니는 혈관성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증손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급식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걱정했죠. 할머니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마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 식판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건 미역이란다. 바다에서 나는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6개월 후 검사에서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느 한 대학의 의과대학 연구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농촌 지역 어르신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릴 때부터 된장, 김치, 젓갈 등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뇌 MRI에서 해마 위축이 현저히 적었다는 거예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산균과 다양한 미생물이 장뇌축을 통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었어요. 저도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급식이 단순히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나라가 흔들려도 밥상은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선진국의 모양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것들이 흔들렸어요. 기업들은 문을 닫았고 가정은 해체됐으며 아이들은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시기에도 급식만큼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당시 교육부 급식 담당자였던 김철수 씨의 회고예요. 매일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산이 없으니 급식을 중단하자는 지역들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아이들만은 굶기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양사였던 이순자 씨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식재료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어요. 어제 1,000원이던 배추가 오늘은 1,500원이 되고 그래도 메뉴는 줄일 수 없다고 생각했죠.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더 저렴한 식재료를 찾아 시장을 뒤지고 다녔어요. 오후에 시장에 가면 떨이로 파는 채소들이 있었어요.
겉짚은 좀 시들었어도 속은 멀쩡한 것들. 그런 걸 사서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아이들 밥상에 올렸죠. IMF 시기 급식의 기적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국의 영양사, 조리사,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아이들을 지켜낸 거였죠.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채소를 직거래로 구해왔다고 해요. 당시 급식실에서 일했던 박영숙 씨의 말이에요. 아이들이 왜 반찬이 줄었어요? 라고 물어볼 때가 가장 마음 아팠어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맛있게 해줬다라고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들이 걱정하면 안 되니까요. 부산의 한 아이 이야기가 그 시절을 보여줘요. 집에서 엄마, 학교 급식이 우리 집 밥보다 맛있어라고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대요. 집에서는 라면과 김치만 먹이고 있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비슷한 위기가 왔어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죠. 미국에서는 급식이 중단되면서 300만 명의 아이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나섰어요. 아이들이 굶어서는 안 된다며 급식 재료를 각 가정에 식재료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시 서울시 급식 담당 공무원이 회고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했어요. 어느 집에 몇 명의 아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식재료를 포장해서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굶고 있다고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노력이 이어졌어요. 경남 창원시는 급식 재료를 키트로 만들어서 배송했고, 제주도는 더 나아가서 온라인 요리 수업까지 제공했죠.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 말이에요. 처음엔 학부모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내준 재료로 엄마랑 요리했어요 라는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죠. 코로나 시기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따로 있었어요. 급식이 중단된 다른 나라 아이들이 한국의 급식 키트를 보고 부러워하는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거였거든요. 한국은 이런 것까지 해주는구나. 그런 댓글들을 보며 우리도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2년 해외 분쟁으로 피난 온 아이들이 한국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급식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쟁 때문에 이런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급식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선진국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시절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김치 냄새가 오늘은 세계가 주목하는 자부심이 됐다는 거죠. 시큼한 냄새에 코를 막던 외국 기자들이 지금은 한국의 발효식품 기술이라며 감탄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도시락 세대 할머니와 급식 세대 손주가 같은 식판 앞에 앉았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매달 셋째 주 화요일은 특별해요. 조부모와 함께하는 급식의 날이거든요. 이날만큼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과 나란히 앉아서 똑같은 급식을 먹어요. 75세 김옥분 할머니가 처음 급식을 드셔본 날의 이야기예요. 6학년 손녀 서연이가 할머니, 오늘 갈비찜 나와요 라고 자랑하며 할머니 손을 끌었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죠. 학교에서 갈비찜이 나온다고? 그게 말이 되니? 급식실에 들어선 할머니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식판에 올라간 갈비찜, 시금치 나물, 배추김치, 된장국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우리 때는 도시락에 김치 몇 조각이면 다행이었는데 서연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젓가락질을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이거부터 드세요.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점을 드셨는데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어머, 이게 정말 맛있네. 우리 집 갈비찜보다 나은데. 할머니는 이런 밥 처음이야. 할머니의 솔직한 말에 서연이가 뿌듯해했어요. 할머니, 내일은 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불고기랑 잡채가 나와요. 손녀의 밝은 목소리에 할머니도 따라 웃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땐 배고픈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자라는구나. 정말 좋은 세상이야.
그러면서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5학년 손자 민호와 함께 급식을 드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땐 점심에 고구마 하나면 대단한 거였다. 그것도 없을 때는 그냥 물만 마시고 오후 수업을 들었지. 민호가 할아버지, 정말요? 그럼 배고프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배고픈 건 당연했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거든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식판에 밥을 한 숟가락씩 소중히 드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이 밥 한 그릇이 할아버지 시절엔 하루 종일 먹을 양이었어. 할아버지의 말에 민호는 자기 밥그릇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는 많이 힘드셨겠네요. 손자의 순수한 걱정에 할아버지는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자라니까 할아버지는 행복해라고 웃으셨어요. 71세 이영자 할머니는 내가 해봤으니 잘 알지라며 손녀 친구들에게도 밥을 퍼주셨어요. 많이 먹어야 쑥쑥 커. 할머니가 어렸을 땐 이런 밥 한 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할머니, 그럼 옛날에는 김치도 없었어요? 있긴 했지. 그런데 지금처럼 싱싱하지 않았어. 소금에 절인 채소가 대부분이었지. 할머니의 설명에 아이들은 우웩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먹었어요? 라고 감탄했어요. 한 할아버지는 급식을 드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세상이 바로 이거야.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잘 먹고 차별 없이 자라는 세상 말이야. 옆에 앉은 손녀가 할아버지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양 선생님들도 이런 장면들을 보며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고 해요. 급식이 단순히 현재의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집에 가서 손주 급식을 보니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했다는 게 실감났어.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니 든든하더라고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겠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가 같은 밥상에 앉아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의 세대와 풍요의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자부심을 배우는 역사 수업이었죠. 결국 급식은 아이들만을 위한 밥상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끼의 밥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을 또렷하게 만들고 어르신들의 기억을 붙잡아주며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한나라의 힘을 지켜주는 뿌리였습니다. 김치 냄새가 부끄러움이던 시절에서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부심이 되기까지 밥 한 끼는 우리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밥상이 곧 내일의 역사를 만든다고요. 우리가 나누는 한 끼는 아이들의 미래이고 우리의 자부심이며 이 나라가 지켜온 약속입니다. 오늘의 급식이 아이들의 오후 2시 눈빛을 바꾸고 내일의 기억을 지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드렸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버튼으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이 모여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